자, 우리 반갑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자, 27년도 대비 전공 영어 설명회입니다. 오늘 큰 제목은 합격은 설계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2027년도에 1년 사용 설명서입니다. 1년 조셉신 남선우의 제안하는 1년 사용 설명서다. 이렇게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큰 목차를 좀 말씀드릴게요. 판이 좀 바뀌었다 이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출에 대한 어떤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왜 흔들리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공부가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많이 흔들립니다. 이제 이게 때마다 흔들리는 지점인데 그걸 좀 알아야 우리가 공부가 좀 유리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년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거를 말씀드릴 때는 시기마다 뭘 해야 되는지 목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패러다임의 시프트다. 판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이 더 이상 좀 이 시험을 봤는데 이 시험은 이렇다. 이 시험은 이러니까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시험이 올해부터 갑자기 맞나? 이거 계속 해야 되나? 해도 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전체 이 시험을 준비하는 집단적으로 전공 영어에서는 좀 의문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이거를 좀 먼저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시험을 공부할 때 많이 힘들어요. 첫 번째, 판이 바뀌었다. 규칙 붕괴, 예측 불가, 꼼수의 종말.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뭘 말하는 거냐면은 기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과거에 이게 기출은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공부를 하고 또 강의하시는 분도 이렇게 그 훈련시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들어갔더니 당연해야 되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그리고 시험을 받고 치고 난 사람, 그러니까 치고 나와서 아마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이거 충격이었을 것 같다. 시험을 풀어 봤는데 그동안 알고 있었던 기출이랑 색깔이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한 사람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시험을 풀어보고 난 다음에 내가 들었던 생각이 이거 꼼수는 안 통한다. 꼼수 너무 안 통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실력만 이게 좀 먹혀서 유리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기출은 이런 거예요. 소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기평만 딱 나오는 거, 소설 뭐 한 단어 찾는 거, 아니면은 시 같은 경우는 한 단어 찾고 그다음에 서술형 어떤 밑줄 친 거를 좀 쓰고, 그리고 또 교육론은 이게 B였어. 근거를 B에서 찾아 쓰는 거. 처음 들으시는 분은 뭐 일단 듣고 이해해 주세요. A, B가 있는데 B에서 찾아 쓰는 게 이제 당연한 거야. 그게 강의를 할 때 제가 한 번 했어요. A를 한번 찾아보자고. 설마 근데 이제 찾아보고 한번 연습했던 거는 7월 달에 한 번 하고 9월 달에 한 번 했는데 그걸 진짜 나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설마 나오면 안 된다는 의미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똑같이 나왔어요. A형을 건드렸어요. 근거를 B에서 쓰시오인데 A, B 둘 다 갖다 쓰시오. 그리고 for consecutive 네 단어 연속 금지. 이제 답을 쓸 때 네 단어 연속 금지는 이게 정말 옛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설마 교육론에서 설마 일반 영어는 오케이 그래 인정. 근데 영교로는 건드리면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인데 건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순서 있어. 우리가 시험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기출이라고 하면은 드라마는 B형의 3번, 영미 씨는 또 A형의 뭐 5번 이렇게 이제 딱 그 머리에 박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또 일반 영어가 좀 약하다, 혹은 뭐 영미 씨가 좀 약하다 이러면은 이제 앞에 잘하는 거를 빨리 풀었다가 나중에 못하는 걸 이제 시간을 쫙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그게 흔히 말하는 몰빵을 하겠죠. 그런데 펴봤더니 시 어디 갔어? 시 드라마가 먼저 나와 있네. 왜냐하면은 이런 거죠. 나는 어떤 영역을 빨리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해결하겠다.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 당연한 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풀려고 했는데 이게 뒤죽박죽 돼 있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시험을 결정적으로 잘 보기가 힘들었던 게 시간입니다. 시간에서 확보가 돼야 내가 뭐 사고하고 읽고 이해하고 뭘 써야 될 것인지 취사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나는 연결은 빨리 쫙 풀어야 되는데 아니
시속 100km 속도로 쫙 나갈 줄 알았는데 평소처럼 모의고사처럼. 그런데 50km가 안 나오네. 왜냐면은 너무 길어. 원래 이게 요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시험지에 2단으로 돼 있어. 2단에 돼 있는데 이쪽만 어느 정도 여기까지 끝. 근데 여기 나오고 그다음에 그다음 칸 나오고 그것도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읽고 A별서 쓰라고 하고 for consecutive 쓰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머리가 도대체 고려해야 될 게 뭐 몇 개고 일단은 치사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뭘 어디서 갖다 써야 되는 게 어지럽다고 하면 딱 맞아요. 울렁증 있죠. 어지럼증. 아, 이게 A형을 보고 나서 시간이 부족했겠구나. 그리고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그냥 집에 갈까? 뭐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이상 카드가 출제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카드가 두 개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카드가. 알겠죠? 카드가 두 개 생긴 게 이 카드를 쓸 수도 있고 저 카드를 쓸 수 있고 우리 시험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좀 이렇게 나오면은 좀 이렇게 공지도 하고 뭐 이렇게 친절했으면 좋겠는데 시험이라는 게 임용고시라는 게 어쨌든 학문을 다루는 어떤 그런 영역이고 교사를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뭐 토익처럼 어떤 패턴화돼 있고 이렇지 않아요. 출제하시는 분의 어떤 그런 판단과 어떤 영어 경륜의 어떤 소양, 영어학에 대한 소양 이런 거를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서 이게 그 우리가 일관적으로 뭐 어떻게 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꼼수 뭐는 어떻게 하면 돼 이런 거 많았거든요. 이거는 뭐 기입형은 어디에서 답이 나오고 커멘트에서 뭐뭐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찾아보면은 어떤 추상 명사 어떤 명사형 하나 이게 답일 가능성이 많아 이렇게 해서 찍으면은 맞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감이라는 게 좀 생긴다. 이거는 찍으면은 맞고 그런 게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제 어떤 전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문제를 풀 때 이제 결과입니다. 제가 그동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순서대로 영어학, 뭐 연결은 내용학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나의 그 어떤 나의 발목을 잡는 일반 영어, 문학 내가 해서 어떤 저기 우위에 올라가리라 변별력을 내가 쫙 해서 좀 1차를 고득점으로 해보자 이게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 예측 그동안 그 기출의 신격화 이거 안 됩니다. 기출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독하고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기출을 볼 때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체감 난이도의 착각. 체감 난이도가 되게 기출의 어떤 뭐 전공 영어에서 뭐 65점, 뭐 68점 이러면 한번 붙어볼 만하다. 이런 게 또 없어진 겁니다.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게 중요합니다. 왜 시간은 가는데 나는 제자리 걸음이지?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 마음이 힘들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다 잘한 것 같은데 나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초수는 초수대로, 재수는 재수대로, n수는 n수대로 이 마음이 힘든데 첫 번째는 이유를 제 입장에서 좀 말씀드립니다. 하라고 하는 것 안 합니다. 1, 6월 달에 공부를 시작해요. 그러면 이렇게 쭉 교재도 받고 이제 공부하라고 해서 또 이렇게 저는 과제를 많이 내줍니다. 왜냐하면 제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하죠. 하여튼 방향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아요. 뭐 4시간 자면은 뭐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방향성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강의에서 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딱 했습니다. 근데 진짜 부탁입니다. 하라고 하는 대로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이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손대. 저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 책도 봤다가 뭐 또 이 강의 들었다가 내가 공부가 돼야 돼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공부가 돼야 되는데 이것저것 하다가 어느 거 하나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은 정말 됩니다. 근데 하라고 하는 거를 이거예요. 안 해요. 안 하고 아니면 대충 하고 딴 거를 자꾸 손대는 겁니다. 이해는 가. 불안해서. 그런데 이거 2차도 그렇고 1차도 그렇고 심각합니다. 강의에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채점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변합니다. 그래, 응, 알았어. 이러고 혼자 막 스타디에서 막 하는 얘기 이상한 답안. 그 다음에 할 것도 많은데 딴 걸 한다. 지금 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걱정과 노력, 착각. 이 걱정과 노력에 대한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제가 그냥 지켜봤을 때
뭘 많이 하냐면은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그것 때문에 이걸 걱정하는 걸 공부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힘들어 이래서 뭘 하냐면은 유튜브 봅니다. 쇼츠 봅니다. 그리고 뭐 넷플릭스도 한번 보고 그리고 밤 잠 안 자고 그 다음날 지각하고.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삶이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임용이 정리가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고 자야 될 때 자고 약간 이런 식으로 삶이 복잡하지 않고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막 어지럽고 책상도 어지럽고 삶도 불규칙적이고 안 됩니다. 항상 합격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저 시간에 저 자리에 있으면은 저기 있어 하면은 그 사람 항상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자리에. 알겠죠? 이런 삶에 이게 뭐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딱 습관화돼 있어서 내가 공부를 할 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선택의 과정이 없이 어느 정도 습관을 만들어 놓는 거. 이게 1월, 2월, 3월, 4월에 거의 결정이 됩니다. 1, 2월이 열심히 하는데 3, 4월부터 약간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4개월 동안 우직하게 내가 좀 안 돼도 견뎌야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견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우리는 흔들리는가?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볼 텐데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불안한 거. 이 불안의 핵심은 비교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거. 이게 질투와 비교와 이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눈을 닫아야 됩니다. 말 아시죠? 말. 경주말 할 때 옆에 이렇게 가려놓습니다. 내가 약간 그래야 됩니다. 너무 지나친 다른 사람이 하는 말, 이런 기가 얇아지면은 항상 우울한 마음이 자리 잡습니다. 기가 얇아져서 내가 나 좀 못난 것 같아, 좀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모든 사람에게 듭니다. N수, 초수, 그리고 일병행하시는 분 상관없이. 일병행할 때도 내가 공부를 올인을 해야 되는데 이 시험 끝내야 되는데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올인을 하면은 이거 불확실한데 그냥 일이랑 병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할 때는 저거 고민하고 저거 하면은 또 이게 고민되고. 안 됩니다. 딱 결정했으면 하나로 가야 됩니다. 멘탈. 멘탈은 항상 제가 봤을 때 건강이랑 직결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멘탈이 약한 사람 보면은 저질 체력입니다. 좀 안 좋아. 그래서 건강한 멘탈은 건강한 몸에서 그 그릇에 담아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의 혼란. 자, 이게 가장 크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끝나면은 빨리 어느 정도 그냥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강의 1년 연간 그 학습 계획서를 세웠어요. 딱 세웠어. 그래서 저한테 가져와요. 이미 가지고 오기 전에는 뭐 한 10번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합격 수기를 다 포함해서 다 넣은 거죠. 일단은 거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합격 수기를 다 짬뽕을 하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만의 시간이 있는지, 시간 규모, 그 규모 안에서 내가 이거를 다 할 수 있을까? 절대로 안 되죠. 합격 수기를 짬뽕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집어넣으면은 내가 할 수 있을 그런 양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만큼 필요하지 않아요. 시험에서 해야 될 거 집중하는 힘, 역량을 만들어내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knowledge와 confidence. 이게 영어로 돼 있는데 지식이냐 역량이냐.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이 시험을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면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시작. 1번, 2번. 어디? 이쪽인 것 같죠? 압도적으로 영향입니다. 뭘 안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 자체가 A 박스에 준 거에 따라서 B에 적용해서 답을 써봐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 그리고 또 유연한 사고, 뭐 어디서 원서에서 안다고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많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N수 선생님들이 압도적이거든요. 근데 확률적으로 항상 지식이 많다고 잘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잘 안 보여요. 이게 내가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늘어 있다는 걸 느껴요. 근데 그거는 꽤나 오래 걸리는 겁니다. 1, 2, 3, 4, 5, 6월 달이 발전하는 기간이고 7, 8월에는 내가 했던 것을 좀 부족한 걸 채우고 연습하고 자동화하고 또 답쓰는 훈련하고 요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력을 쌓을 때는 크게 하반기와 상반기가 있으면은 상반기 때 내가 여기에 있으면은 이 정도 끌어올려 놔야 돼요. 근데 상반기에 내가 봤을 때 좀 실력이 좀 부족해. 근데 난 7, 8월부터 내가 이제 돌을 닦았으니 이제 다 부셔버리리라. 뭐 약간 이렇게 하면은 답습이에요. 옛날에 했던 거 똑같이. 그래서 진짜 많이 듣는 7, 8월부터 모의고사를 하면은 이거는 안 되나요? 이 답은 안 되나요? 근데 매주 묻는 답의 특징이 색깔이 비슷해. 근데 중요한 거는 더 있어. 작년의 답의 패턴이란 말이에요. 작년에 쓰던 패턴과 똑같은 걸 갖고 와서 맨날 안 돼요. 애매하게 써요. 애매하게. 두리뭉실하게. 그거를 좀 확 벗어나서 딱 채점이 되게끔 딱딱딱 이렇게 의미 전달이 명확하게끔 채점자가 천천히 얘기할게요. 혼돈이 없도록 reader friendly, 정말 채점자가 봤을 때 이거 정확하게 썼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애매해. 기도 아니고 근데 아닌 쪽에 많고 쓸데없는 내용을 너무 많이 써. 4칸 안에 쓸 거라고 충분히 이 만들어 놓은 게 4칸인데 8칸을 쓰네. 근데 어느 거 하나 맞는 게 없고 딱 한두 단어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부분 점수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온점 4점짜리 가져가는데 누구는 부분 점수를 가져가면은 이게 누적이 되면은 이제 불리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23문제이기 때문에 한 4-5문제만 그렇게 되면은 힘들어집니다. 자, 그다음 여기 판단 역량.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판단. 이게 뭘 써야 되는지 정보취사 선택 역량.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뭐라고요? 정보취사 선택 능력. 이거는 기본적으로 읽기 역량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다 같이 뭐라고요? 읽기 역량, 정보 처리 역량이라고 합니다. 내가 읽었을 때 내가 아는 것과 달라도 이게 순간적으로 친숙한 정보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야 됩니다. 순간 학습력이 좋아야 됩니다.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는 것과 가지고 밀어붙이면은 이상하게 많이 썼는데 정답이 채점이 안 좋아요. 이게 정답의 가성비가 굉장히 안 좋은 답이 7월 달부터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상반기를 정말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상반기를 잘 이용하자. 알겠습니까? 상반기 좀 잘 이용하자. 비벼쓰기 답반 정말 많이 비볐습니다. 이 비벼 쓴다라고 하는 거는 뭐 모르겠어요. 정확한 소스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 뭐 있나 봐요. 또 뭐 합격자들의 어떤 답안의 패턴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게 안 먹혀요. 예를 들어서 앞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너럴하게 한번 써. 첫 문장 쓰고 그 다음에 문장을 쓸 때 또 to be specific이라고 써. 그 다음에 in conclusion 이렇게 써. 묻는 말이 딱 이렇게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떻게 이 정보가 어떤 정보가 유효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야 채점이 가능해요. 채점은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게 기준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게 시험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평가를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돼요. 그럼 기준이 만들려면은 맞다 안 맞다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한마디 딱 한 단어 제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조건이에요. 조건. A, B라고 하는 조건을 내가 완전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to be specific, in conclusion 다 똑같은 말이야. 읽어보면은 처음에 제너럴하게 썼던 말이 이거 답안 쓰기 연습 진짜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 2, 3, 4월에 답안 쓰는 연습이 돼야 내가 나중에 틀려도 왜 이거를 고쳐야 되는지 이해가 됩니다. 7, 8월에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좀 위험한 그런 건데 착각이다. 위험한 착각. 내가 모의고사를 봤어. 모의고사를. 난 모의고사 1등인데 이게 항상 실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이제 예입니다. 예. 제 생각을 자꾸 읽으려고 그래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기본 이론 강의를 들었다고 모의고사를 잘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험에서 요구하는 걸 그대로 내기 때문에 실력이 안 늘면은 점수 안 나와요. 근데 뭐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지?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조세 교수님 어렵다. 그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내가 후회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올해 11월 달에 모의고사를 좀 약간 처음 얘기하는 건데 약간 쉽게 냈어요. 왜냐하면 좀 용기를 주고 싶었거든. 그때까지 하면 우울해. 그냥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좀 내려와 있어. 입술도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빨갛고. 그래서 조금 특히 일반 영어, 문학 좀 쉽게 이렇게 해봤는데 내가 후회했잖아요. 기출을 펴봤더니 더 한 거예요. 너무한 거예요. 문학을 출제를 했는데 밑줄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기출의 역사에 문학에다가 밑줄을 적어서 그러니까 책은 적어도 3, 4년간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밑줄을 쳐놓고 의미를 쓰시오라고 됐네. 그러면 일반 영어가 밑줄 쳐서 이 의미를 쓰시오라고 하는 거는 일반 영어에서 두 문제가 다였단 말이에요. 근데 문학에서 그렇게 건드려 보니까 사실은 일반 영어적인 어떤 접근에서 쓰는 게 네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영교에서 시간 끌리지. 그다음에 일반 영어에서 그렇게 해버렸지. 이게 쇼부도 안 나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뭘 써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되게 힘든 해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올해도 되면은 철저하게 실력밖에 믿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인출만능주의 아까 얘기했던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어떤 패턴화돼서 쓰는 거 기출의 신격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렸던 공부의 과정에 이 세 가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 하반기를 망치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반기에 무너지는 이유는 이게 이때부터 제 입장에서 뭐 시험을 봅니다. 항상 제 커리는 2달에 한 번씩 시험을 봅니다. 왜냐하면은 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드백이거든요. 근데 피드백인데 석차를 내줘요. 100분이랑 석차를 내줍니다. 카페에 딱딱 공개를 하는데 또 1등 답안도 공개를 하고. 근데 이거를 보면은 가슴이 너무 아파. 나는 내 위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줄 알았는데 한참 가도 안 보이네. 이러면은 이제 이게 누적이 되면은 비교하고 또 그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를 잃어버려요. 내가 좀 결핍이 많아. 그리고 이 생각이 드는데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절대로 이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한다고 될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하는 거 아닌가? 다시 한다고 될까? 아닙니다. 너무나 그러기엔 된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경쟁률 한 6대1 뭐 이렇습니다. 5대1, 4대1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옛날에 28대1이었습니다. 제가 한참 강의할 때 2013년도, 2012년도 이때 28대1이었거든요. 충북, 충남 이런데. 근데 합격을 해서 왔어. 제 제자가 제가 가르친 제자가 합격해 왔어. 근데 농담 삼아 이렇게 했어요. 28대1? 네가? 어떻게? 합격하는 사람은 항상 있어요. 높다고 불합격하는 거 아니고 또 다시 또 경쟁률이 낮다고 불합격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니어도 항상 합격할 사람은 한 명은 있어요. 나랑 똑같은 사람은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률에 대한 그 신기루 그거 벗어나야 됩니다. TO 이것도 엄청 마음고생 많이 하는데 이거는 아까 그 경쟁률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 드립니다. 컨디션에 대한 핑계. 우리가 컨디션이 안 좋은 때가 많아요. 특히 10월 달, 11월 달에는 컨디션이 안 좋거든요. 근데 매일 안 좋은 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뭐 공부가 좀 안 되긴 해도 힘들어도 이것만 좀 해보자. 아예 놓는 거는 저는 좀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고 좀 그래도 또 아니면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도 마음이 힘들수록 또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수록 그냥 하는 겁니다. 조금 더 하다 보면은 걱정이 많을수록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이 많을수록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앉아 있으니까 더 걱정이 많아지는 겁니다. 걱정이 걱정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컨디션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조금 쌓아 올려갔으면 좋겠다. 1년을 좀 어떻게 써야 되는가, 무엇과 언제 왜, 이제부터 학습 목표를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시 뭘 한다고요? 학습 목표. 이대로만 좀 실천해 주세요. 정말 다시 말합니다. 하라고 하는 대로 하세요. 제가 강의에서 강조하고 저 과제로 내고 하는 양이 녹록치 않습니다.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이 굉장히 바빠야 됩니다. 그거를 안 하고 다른 걸 손댄다고 이걸 이것저것 손대다가 이런 말 써서 좀 죄송한데 좀 알아듣기 위해서 죽도 밥도 안 됩니다. 1년이 생각보다 빨리 간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처음 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시 하는 사람도 그렇고 욕심이 과하면 안 됩니다. 첫째, 상반기와 하반기와 전체 상반기에는 철저하게 사고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에 사고 구조를 안 하고 기출 답 모였으니까 뭐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연역적으로 가거든. 답을 알고 문제를 읽는다고 안 됩니다. 아까 knowledge라고 했습니까? confidence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confidence. 그렇지. confidence. 철저하게 좀 안 보여도 당장은 안 돼도 당장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게 전체적으로 이걸 만들어 봐야지. 그다음 이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어떤 영역이건. 두 번째 타율. 이게 완벽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완벽주의입니다. 뭐라고요? 완벽주의. 완벽주의 이퀄 강박증이에요. 내가 완벽하게 이거를 답을 쓰리라. 내가 완벽하게 대입형을 맞추리라. 이게 언제 내가 영미 씨에 대한 어떤 대입형을 맞추지? 이래서 하다 보면은 징크스 같은 게 생겨요. 징크스. 진짜입니다. 목표 그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성취 기준을 낮춰야 됩니다. 다시 내 성취 기준을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좀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오는 사람은 이깁니다. 진짜입니다. 딱 해서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속도는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내 마음의 속도는 휑 저기가 있어. 나는 실력은 여기야. 내 마음 저기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마음이 우울해지고 공부하기 싫어요. 목표 단위를 낮춰서 오늘 여기에 나 잘했네. 그래서 타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제 야구로 좀 비유해 볼게요. 항상 잘 때립니까? 잘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하지만 잘하는 사람은 확률적으로 잘 때릴 가능성이 많아요, 적어요? 상대적으로 많단 말이야. 뭐 무슨 타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저도 잘 모르지만 그게 좋아져야 됩니다. 남들이 틀릴지라도 내가 어떤 애는 똑같이 틀려도 평균적으로 내가 맞출 수 있는 역량이 좋은 것, 실력이 좋은 것 그거를 올려놓고 시간이 갈수록 시간이라고 하는 그래프 그 다음에 실력이라는 그래프 이렇게 되려면은 내가 시간이라고 하는 규모 알겠죠? 이거는 영원합니까? 한정적입니까? 한정적입니다. 그러면은 한정적인 시간에 영원한 것을 할 것처럼 내용물을 뽑아놓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가장 중심, 핵심 이해를 딱 먼저 때려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게? 그게 역량. 그래서 하반기에 타율이 좀 좋아져야 되고 막판에 이제 10월, 11월 달에는 공부 진짜 안 되는데 이때 거의 넋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도 계속적으로 내가 해왔던 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자동화될 수 있도록 실력을 이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너무 과목별로 좀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는 1, 2월에는 읽기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좀 안 돼도 라인 바이 라인 다 읽는 사람이 많습니다. 라인 바이 라인으로 다 읽었는데 딱 덮어놓고 전체 얘기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은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알겠고 됐고 덮고 무슨 말인지 말해봐. 첫 번째는 이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걸 얘기하고요. 근데 그러니까 알겠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하면 글쎄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문학 전체적인 이 카멘터리와 어떤 출제자 입장, 출제자 눈에서 이게 어떻게 작품을 해석하고 있다. 이게 좀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화학은 이 서술 적용, 이거는 남선호 교수님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팩트 자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조 자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알고 이거를 해석할 수 있을 능력을
1, 2, 3, 4를 좀 키워야 이게 좀 붙어볼 만해요.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 영어학이 아마 진입 장벽이 좀 높은데 일단 학부에서 좀 돼 있으면 됩니다. 근데 학부에도 안 돼 있어도 남선호 교수님 얘기 들으면 초반에 좀 영학 자체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이게 산을 넘는 게 힘들지 이거를 못 넘어. 이거를 좀 이게 뭐 원서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의문문 뭐 규칙 어쩌고 이게 한데 못 알아듣겠고 이건 또 외워야 되고 이러는데 이 여기 딱 넘으면은 저 푸른 초원위에 들판이 푸른 초장이 보이는데 여기를 못 넘어서 다들 좀 힘들어합니다. 이거 좀 견뎌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견딜 것. 영학은 좀 앰비규티나 이런 거 뭐 있어도 좀 견뎌야 됩니다. 남소를 교수님 이렇게 설명할 때 당장 이해 안 돼도 이게 어떻지 해서 좀 이렇게 되새김 들어보셨죠? 소가 마치 삼킨 거를 되새겨서 또 씹고 또 씹고 완벽하게 소화 안 돼도 그래서 그거 진짜 필요합니다. 영어 교육론 사고 틀입니다. 사고 틀. 이론이 이거 안다고 저거 알고 뭐 키텀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그냥 그대로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것도 리포뮬레이션 그렇게 뭐 중요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뭐 전략인 줄 알았는데 뭐 세일런스가 나오고 트렌드 자체가 틀에 박혀 있는 뭐 허리 말하는 노랑진 커리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읽고 천천히 읽고 그 안에서 가장 타당한 하나의 단어를 고르는 건데 그거는 철저하게 이론적인 분모 베이스 위에서 이 읽기라고 하는 것이 원활하게 되면서 나오는 결과물은 한 단어의 선택인 겁니다. 다시 분모라고 하는 이론적 체계, 지식 그리고 응용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내 능력 그걸 통해서 한 단어, 요구하는 단어 문장을 쓰더라도 딱딱딱 근거적인 키워드를 써낼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다시 가장 제가 강조하는 거는 정보, 취사, 선택 능력이다. 이렇게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사고는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거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정상적이다. 그 다음 사고 구조를 만드는 시기 이게 상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 4월부터 좀 이렇게 나눠서 가겠습니다. 1, 2월 쭉 말씀을 드렸는데 3, 4월에는 초수생입니다. 지금 초수생 같은 경우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해 집착 금지. 따라하세요. 뭐라고요? 이해 집착 금지. 무조건적으로 내가 모르면은 그게 안 되는 것처럼 어떤 회독하고 그 깜지 돌리듯이 그렇게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구조가 우선이다. 정보 내용에 대한 이해, 구조 먼저 필요하고요. 안 해도 되는 것은 과감하게 조금 덜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걸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수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N수생 좀 얘기합니다. N수생은 익숙한 것에 대한 사고 끊기. 지금 3, 4월, 5, 6월 같이 이렇게 그 패턴 학습자 유형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 반응 이거 N수는 뭐는 뭐 하면 뭐 이게 이미 돼 있어요. 이게 시험이 지금 물언터린 겁니다. 이거부터 먼저 해쳐야 됩니다. 옛날에 봤던 책 있죠. 그거는 실패했던 거예요. 그거를 다시 안 보는 게 중요합니다. 딱 보면은 밑줄 쳐져 있는 거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에 그 다음에 다른 방식 똑같은 기출을 보더라도 좀 다르게 내가 출제자의 원리가 뭐지?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 다음 일병행하는 사람 많습니다. 일병행하시는 분. 왜냐하면은 돈 벌어야지. 또 그리고 또 나이가 좀 있으면 이제 부모님한테 의지를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 맞는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근데 완벽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비교가 대상이 저 올인하는 애들은 엄청 잘할 텐데 아니에요. 올인하시는 분도 걱정이 많지. 시간 나면은 이렇게 또 막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벽하려고 하기보다는 최소 단위 학습 정해놓고 나는 일을 갔다 오고 나면은 7시에는 씻고 앉아가지고 무조건 할래.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 스터디룸 같은데 가고 결정에 대한 피로.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안 됩니다. 초반에 여기만 나는 그래서 결정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옷을 뭐 입을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오늘 화장 메이크업을 어떻게 해야 컨셉을 어떻게 머리 헤어는 이게 제일 피곤한 거예요. 제일 결정을 최소화하는 거. 그 다음 5, 6월 좀 넘어가겠습니다. 5, 6월은 기출에 대한 기출은 답. 요거 답을 아예 무시해야 됩니다.
답이 뭔지에 대한 궁금함을 없애야 돼요. 기출은 사고 흔적, 사고 흐름, 출제자 사고 패러다임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험이 나면 에이씨 기출 안 볼래. 뭐 기출 이제 안 볼래. 인데 기출의 답을 봐서 그렇습니다. 아예 이제 안 보는 건 오히려 또 너무 반대로 가는 겁니다. 기출은 왜 출제의 정답 통제를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읽고 또 이론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사고의 체계적인 어떻게 바뀌어도 이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갖춰야 됩니다. 패턴이 아니라 판단이다. 이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실력이 좋은 사람은 판단 능력이 좋습니다. 그다음 초생 같은 경우에는 정답 정말 궁금하거든요. 정답부터 이거예요. 오른쪽에 분석지 펴고 그다음에 하고 이래서 정답 비교해 보는 거. 그다음에 사고 과정을 복기하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먼저 풀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사고 과정을 이렇게 어디가 오리가 났는지 본 다음에 기출을 내가 이해한 것을 해설해 보면서 그 사고 과정을 자꾸 점검해 보는 초수생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 N수는 익숙함 조심해야 되고요. 반응에 대한 것 점검해 볼 것. 자동 사고 과정을 고치는 것. 이거는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반복적인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일 병행하시는 분은 전 범위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약간 선택적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뭐 5, 6월에는 일반 영어, 뭐 3, 4월에는 내용학적인 걸 빨리 한번 이렇게 회독을 하는 거. 선택과 집중, 그래서 반복적인 어떤 것에 답에 아니라 내용적인 구조화를 일 병행하시는 분은 하는 게 좋습니다. 7, 8호부터는 이제 나누지 않습니다. 7, 8호는 첫째도 둘째도 석차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석차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질문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문제에서 내가 이런 답을 썼는데 내가 왜 이렇게 썼는지에 대한 사고 과정을 약간씩 노트해 가면서 이거를 반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에 대한 오답을 반복하는 것은 이 실력이 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를 막을 수 있도록 하시고 구조를 확인한다. 이거는 문제에서 묻고 있는 출제자 취지 파악. 다시 출제자 취지 의도에 맞는 정답 쓰기.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자, 그다음에 9시월. 대망의 9시월. 이제 쫙 내가 2달만 견디면 이제 고사 들어서 확 칼을 꺼내가지고 끝내버리라. 네, 흔들림의 제거. 이 흔들린다는 거는 안 풀리고 또 멘탈적으로 이제 이때 티오도 나오고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커뮤니티 온라인 같은 데 들어가서 들짝들짝 하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공부할 시간에 딴짓하는 겁니다. 잡념입니다. 잡념.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은 재수 N수는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거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입니다. 초수는 안 좋은 흔들림은 내가 되겠어? 올해는 그냥 경험. 그렇게 하면은 내년에도 안 됩니다. 올해 좀 부족하지만 될 거야. 끝장을 내버려야겠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거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그 연수원 들어가면 초수 정말 많습니다. 무조건 뭐 몇 번씩 해야 되는 거 그런 거는 아닙니다. 초수생들 아시겠죠? 예. 그다음 반복 오답적인 거, 비슷한 답을 내가 자꾸 쓴다. 앞전에 썼던 답이 시험은 임용고시는 이런 답이 많아. 안 됩니다. 그다음에 속도적인 안정. 그러니까 빨리 풀려고 시간을 안에 하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좀 덜 풀어도 내가 알고 풀었다요. 다시 뭐라고요? 알고 풀었다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눈만 쓱 지나가고 푸는 그런 반복적인 시간 안에 맞추는 거는 사실 시험의 전체적인 이 시기에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11월 마지막 한 달에서는 새로운 거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이때 공부 거의 끝났거든요. 근데 이때가 안 해요. 거의 그냥 앉아 있어요. 그냥 내일 시험 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새로운 것들에 공부를 하는 것보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거를 더 잘하게끔 강화시키는 겁니다.
다시 내가 해왔던 거를 정말 더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판단에 대한 자동화, 취사 선택, 뭘 써야 되고 뭘 쓰지 말아야 될지, 이때가 진짜 피크를 쳐야 되는데, 이때 자 말씀드릴게요. 감기가 그렇게 자주 옵니다. 그리고 또 1년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에서 뭔가 이상한 몸의 반응이 많아요. 뭐 두드러기 나고요, 뭐 발진 나고, 갑자기 장염은 그렇게 매주 찾아오는지 모르겠네. 이게 다 스트레스의 어떤 면역이 떨어져서 그런 거라고 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마라톤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템포로 되어야지 1, 2월에 팡 해서 가다가 11월에 그냥 탈진돼 있는 느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유형별로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수는 안 할 것에 대한 정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남이 하니까 보고, 남이 들으니까 듣고, 남이 보는 자료니까 또 보고, 이게 아무것도 안 됩니다. 딱 중요한 게, 내가 이것만 잘하겠어. 이게 작년에 그 학교 가셨던 선생님이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셨어요. 제 유튜브에 있어요. 하라고 하는 것만 했더니 되더라. 제 뭐 자랑이 아니라 사실 그분의 목표는 그거였습니다. 하라고 하는 것만 하자. 뭐 숙제 과제 내주는 거, 워크북 이런 거 하라고만 하는 것만 하자 해서 했는데 경기도 합격하셨습니다. N수는 사고를 리셋하라고 하는 것은 실패한 방법의 반복을 조심해야 된다. 다시 안 됐던, 안 먹혔던 방법인데, 그게 내가 옛날에 내 노력이 들어가 있고 어떤 추억이 묻어 있으니까 못 버리겠어. 뭐 옛날에 봤던 책 밑줄 다 그어져 있어. 어느 게 중요한 거 알아. 그것만 봐. 근데 문제가 리포뮬레이션 엉뚱한 데서 나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사고가 유연해야 됩니다. 다시 사고가 유연하고 취사 선택 잘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야 되고, 그런 것이 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작. 지식 or 역량입니다. 자, 병행하시는 분은 결정을 정말 최소화해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것에 고민 없도록 시간을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맨 마지막입니다. 자, 1년의 성공의 어떤 결과는 의지가 절대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공부는 열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열정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론자입니다. 열정을 봤더니 한 달이 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의지가 아니라 습관이 훨씬 중요합니다. 습관. 그리고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방향성은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부에 대한 그 배웠던 거, 이거를 적용하고 내 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재화. 그게 일주일 동안에 차곡차곡 시간을 아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충분할까?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 저것도 해. 스터디 말씀 좀 드릴게요. 스터디 진짜 잘 깨집니다. 스터디는 항상, 자,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스터디를 할 때 내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하고 싶습니까? 그렇죠. 나보다는 나은 사람이라고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상대방도 똑같아요. 내가 좀 못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할까요? 깹니다. 그러니까 누가 날 좀 리드해 주겠지? 안 돼요. 그 마음 자체가 사실 스터디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스터디가 한 달, 두 달 유지되는 영어과의 스터디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터디를 안 하고 합격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적인 성향이라기보다는 내가 최소 공부량을 몇 시간을 채우겠다. 그 2년 전에 합격했던 선생님이라 아주 고득점이었습니다. 전공 72점. 전공만, 제가 항상 점수 얘기하는 전공만 얘기하는 겁니다. 72점 받고 교육학도 19 거의 이렇게 맞아서 서울 합격했습니다. 서울 차석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랑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이 하루 5시간 했어요. 하루 5시간을 매일 채우는 겁니다. 꾸준하게. 근데 그 5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완벽한 몰입. 이거 했다가 뭐 유튜브 좀 봤다, 그게 아니라 완벽한 몰입. 그거를 매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쌓입니다. 알겠죠? 쌓입니다. 그 다음 구조다. 답에 대한 결과를 이게 좀 몰라도 되니까 이 흐름을 읽어내야 됩니다. 특히 일반 영어, 특히 문학. 이 흐름이 이렇게 머리에 좀 들어와야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안 돼도 괜찮아.
또 자고 일어나면 내일 어차피 또 해 뜨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해보고 그런 좀 새로워지는 마음으로 해보자 이런 근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조금 안 되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거. 1년은 너무 짧다. 1년 너무 금방 간다. 그러니까 좌절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내가 봤을 때 그냥 되든 안 되든 붙어보고 으쌰으쌰해서 싸워보고 하면은 의외로 내 기대와 다르게 잘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다음 확률이다. 자, 완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완벽하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 한번 해보세요. 완벽한 사람은 게을릅니다. 이걸 합쳐서 게으른 완벽주의자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게으른 완벽주의자는 완벽하지 않으면 아예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완벽한 거죠. 생각 속에서 그거를 완벽한 계획을 세우느라고 해야 될 진도가 안 나고 그냥 일주일이, 한 달이, 그리고 두 달이 스타디 한번 하고 또 깨지고 다 5개월이 여름이 돼 있습니다. 여름이 돼 있어 공부 좀 해볼까 하는데 적응이 안 되고 그러면 바람이 불거든요. 가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튀어나오면 또 공부가 안 되네. 이렇게 1년이 지나가는 거를 정말 저는 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회를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다음 남선우 교수님이 나와서 영화학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영화가 따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영화학이 방향을 첫 단추를 정말 잘 끼야 됩니다. 남선우 교수님은 정말 작은 거인이십니다. 스트레스는 작은이 아니라 거인에다가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학에 대한 부분에서는 정말 전통 언어학자이십니다. 고려대 박사까지 하시는 분이시고 어느 질문을 받아도 다 소화해냅니다. 그러니까 좀 처음에 어떤 이 1, 2, 3, 4에 잘 잡아놓으면 나중에 기출도 훨씬 쉬워버리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자, 인사. 수고하셨습니다.